네, 안녕하세요. 후레드군입니다. 네, 오늘 이제 12강째고요.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이제 몇몇 분들이 많이 달아주셨어요. 어떤 승무원분께서 이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고맙다 해주셔서 도움이 된다 해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했고, 어,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도 영어 배울 때는 항상 그 불규칙 동사표 같은 거 외우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단어도 엄청나게 단어장 만들고. 그래서 독일어에는 그런 게 없냐라고 여쭤보셔서 이제 독일어 불규칙 동사표도 이제 조만간 이번 강의에 같이 해서 올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첨부 파일로 같이 올라갈 거고요. 블로그 통해서. 그리고 또 한 분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2강인가 어디에서 4강인가 2강인가 그럴 텐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오타난 게 있었어요. 그래서 Ich habe keinen Bleistift라고 써야 되는데 Ich haben keinen Bleistift라고 이제 haben 동사가 잘못 그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유튜브에서 수정을 했고 영상을 보시면 교정된 걸로 나갈 거고. 그리고 또 한 분께서는 그 설명을 여기서 온스크린에서 설명을 제가 따로 쳐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글씨가 작다고 좀 크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글씨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 상으로는 이 프로그램 상으로는 그게 어려워서 일단은 뭐 다른 뭐 방법을 찾든가 정 안 되면은 제가 뭐 다른 어떤 식으로든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제가 뭐 한두 강 사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대한 천천히 좀 불러드리면서라도 이렇게 좀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필요하신 게 있거나 혹은 뭐 이건 좀 별론 것 같다 뭐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facebook.com 해서 stdiofred 그러니까 스튜디오 프레드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냥 스튜디오 프레드라고 하니까 이미 있어서 이렇게 쓴 건데 들어가셔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도 제가 똑같은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이거 공유하기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공부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정보들도 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시간과 이제 비용을 투자해서 이걸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보람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뭐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사실 이게 저한테 뭐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게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는 제가 광고가 달려있지만 광고 수익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광고를 클릭하거나 혹은 뭐 끝까지 다 보거나 해야 조금씩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는 그러시는 분들이 잘 없고 거의 다 그냥 스킵하기 눌러버리시거나 그냥 닫고 하시잖아요. 근데 블로그 페이지가 많이 보이곤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 2달여 만에 처음으로 이제 광고 수익이 $100로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만원 돈 좀 넘는 거죠. 그나마도 이제 세금 떼고 뭐하고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뭐 한 달에 한 3, 4만원 정도?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그냥 치킨값 버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정도라서 크게 뭐 제가 뭐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말 그대로 그냥 치킨값 준다 생각하시고 치킨 한 마리 사주신다 생각하시고 조금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주시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2강 오늘은 독일어 명사의 성을 결정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설명을 드릴 때 독일어 성은 사실은 규칙성은 없다. 그냥 임의로 결정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또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니에요. 몇몇 단어들은 이런 특성을 가진 단어들은 주로 남성이더라, 주로 여성이더라, 혹은 주로 뭐 중성이더라 이런 특징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오늘은 그 예외가 아닌 것들 즉 규칙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더라 남성이더라 여성이더라 중성이더라 하는 그런 녀석들을 한번 쭉 보여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단어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죠. 지난 시간에도 분명 문제풀이 하면서 모르는 단어 다 따로 찾아 놓으셔야 된다 그랬고 동사 변화 그거 한번 다 했었죠. 콘유가치온 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다시 복습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점점 양이 늘어날 거예요. 점점 이제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벌써 10강을 넘었으니까 12강째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수업에 임해주시면 저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masculine nomen 해서 제가 남성 명사란 얘기인데, 자, 남성 명사 일단 첫 번째 보면 männliche Personen, 이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남성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der Mann, 이거 남자란 얘기죠. der Mann, 그냥 man이죠, man. 혹은 der Präsident, 이 president는 영어의 president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발음이 umlaut처럼 president 이렇게 돼. president 하는 거하고 president 좀 다르죠. 그리고 R 발음도 영어에서는 R 하고 있죠. R. 물론 이제 영국 영어에서는 R 그냥 R 읽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거기서 뭐가 있을까요? R 들어가는 게 뭐가 좋을까요? R 들어가는 게 어쨌든 뭐 그러니까 영국 영어로는 R 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 굴리는 식의 이런 발음들을 쓰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car 하고 발음하는 거죠. car 하고 발음하는 그런 차이죠. 근데 독일어는 R 발음을 R죠. 독일어로는 R 하고 R 하고 목 안이 끓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president가 아니고 president 이런 소리가 납니다. president. 그리고 der Lehrer, 이거 배웠죠? Lehrer, 선생님. 교수는 der Professor라고 하죠. Professor, 그쵸? 자, 선생님, 여선생님 뭐라고 하죠? 우리 배웠는데, 여선생님 지난 시간에 바로 배웠는데 뭘까요? die, 그렇죠. 일단 여성이니까 d로 시작해야 되죠. die Lehrerin 했죠. en 붙여가지고 영어로 en 붙여서 Lehrerin 했죠. 프로페서도 der Professor인데 여성일 때는 die Professorin 했죠. die Professorin. 그쵸? in 하고 붙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누가 봐도 이건 남성 명사잖아요. 왜? 그냥 선생님 혹은 남자 혹은 뭐 이렇게 president, 이건 워낙 뜻이 많은데, 예를 들면 대통령도 president지만 그 여러 가지 뜻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장 뭐 이런 거 할 때도 president를 쓰고, 어쨌든 그런 식의 찬. 이것도 똑같아요. 그럼 여성은 어떻게 presidentin 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studentin 했던 것처럼. 그런 경우 남성이다. 이거는 여성에도 마찬가지죠. weibliche Personen, die Frau 여자란 뜻이죠. Präsidentin 했죠. Lehrerin 했죠. 옆에다가 뭘 쓰면 돼요? Professorin도 쓰면 되겠네요. 이거 잘못 나왔네요. 지금 다 미쳤네. 왜 다 대어로 돼 있대? D가 돼야 됩니다. Die Frau, die Präsidentin, die Lehrerin. 전부 잘못 나왔네요. 왜 이렇게 써놨지? 여기도 die Professorin, 여기는 der Professor, 여기는 die Professorin. 이거 전부 관사 D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썼을 리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Jahreszeiten. Jahreszeiten에서 여기 앞에 Jahreszeit까지만, 아이고 제대로 Jahreszeit까지만 an 빼고 앞에 거까지만 딱 쓰면 이게 계절, 사계절 할 때 그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Jahreszeiten에서 앞에 것만. Jahreszeit의 복수형이 Jahreszeiten이에요. 자, 그런데 Jahreszeiten은 야라고 하는 거하고 사이트 값이 있어서 Jahreszeit가 된 단어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독일어에서 2개 이상의 단어가 뭉쳐서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 즉 합성 명사를 만드는 경우 그 최종적인 명사의 성은 어떤 게 결정한다 그랬냐면 그 합성 명사의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성을 결정한다. 즉 야라고 하는 단어하고 사이트가 만나서 야게사이트가 된 건데, 여기선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성을 결정한다. 이 끝에 에는 복수형이라서 붙은 거예요. 사이트 복수형. 자, 사이트는 die Zeit,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die Jahreszeit가 되는 거고, 그거의 복수형은 die Jahreszeiten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절은 하나 끼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최소 4개잖아요. 그러니까 Jahreszeiten 하고 복수를 썼겠죠. 봅시다. 어쨌든 계절은 전부 남성이라는 얘기예요. Der Frühling. Früh 하면은 이른 그런 얘기인데 Frühling. 그래서 이거는 봄입니다. 봄. 그 다음에 der Sommer.
좀머 아니에요. sommer 하지 않습니다. M 두 개일 때 콤맨 하지 않는 것처럼 sommer 아니에요. der Sommer. 그 다음에 der Herbst. 그 다음에 der Winter. 이거 winter 아니에요. 써있는 건 똑같지만 winter입니다. der Winter. 그래서 der Frühling, der Sommer, der Herbst, der Winter. 이렇게 네 가지 Jahreszeiten. 사계절은 전부 남성 명사다. 그 다음에 타게와 모나트. 여기서는 타까지가 기본형이고 der Tag, 일 그런 얘기죠. 일. 그리고 모나트가 있고 모나트가 된 거죠. 자, 전부 남성. 예를 들면 der Montag. 여기서 tag이라는 건 바로 월화수목금 토일 할 때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이 어떻게 되냐면 der Montag, 여기 있죠. Montag. tag은 영어로 하면 day예요. 그러니까 Monday 하는 거 똑같죠. Montag. 그 다음에 Dienstag. 자, 이거 발음 주의하세요. 이하고 애가 붙어 있어요. 자, 이하고 애가 붙어 있는 경우 발음이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냥 이를 길게 해서 이 하고 발음한다 그랬죠. 이 길게. 그래서 만약에 대학교 전공에서 이제 기초 독일어 같은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시험 문제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식의 단어를 주고 다음 중 모음의 길이가 다른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혹은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 뭐 이런 거 찾는 거. 그래서 Dienstag, 이건 긴 발음입니다. Dienstag. 그 다음에 Mittwoch. 이게 수요일. Mittwoch. 여기서 나오다 말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목요일부터 볼까요? 목요일은 der Donnerstag입니다. Donnerstag. 글씨 작은 거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der Montag, der Dienstag, der Mittwoch, 그 다음에 der Donnerstag, 그 다음에 der Freitag, 그 다음에 der Samstag, 그 다음에 der Sonntag 이렇게 씁니다. Der Donnerstag, der Freitag, der Samstag, der Sonntag 이렇게.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der Montag, der Dienstag, der Mittwoch, der Donnerstag. 이것도 Donnerstag 하지 않아요. Donnerstag입니다. 그 다음에 der Freitag, der Samstag, 그 다음에 der Sonntag. 그런데 일부 지방에서는 Samstag을 가지고 der Sonnabend라고 하는 게 Sonnabend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Samstag이 맞는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Sonnabend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다 적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월도 마찬가지예요. der Januar부터 시작해서 Januar, 이거 January하고 똑같죠. 거의 스펠링이 Januar라고 해요. der Januar, der Februar, der März, der April. April 하는 거하고 April 다르죠. April 이게 4월까지인데 그 다음에 거를 우리가 적어 봅시다. April까지 했고 얘는 왜 선택이 안 될까요? 희한하네. 야누아에다 적어 볼까요? 해서 여기다가 같이 해서 메모. 자, 우리가 지금 야누아 했고 페브루아, 메르츠, 아프릴 4월까지 했죠. 그 다음에 der 마이 5월입니다. 마이. 그 다음에 der 유니. 그 다음에 율리. 그 다음에 아우구스트, der 5, 6, 7, 8, 그 다음에 September, 그 다음에 Oktober, 그 다음에 November, 그 다음에 December입니다. 그러면 5, 6, 7, 8, 9, 10, 11, 12 그렇죠.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옆으로 써드릴게요. der Mai, der Juni, 그 다음에 der Juli, 그 다음에 der August, 그 다음에 der September, 그 다음에 der Oktober, 그 다음에 der November, 그 다음에 der Dezember까지 이렇게.
1월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쓰는 시간 먼저 좀 드릴게요. 네, 다 쓰셨나요? 자, 1월부터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Der Januar, der Februar, der März, der April, 그 다음에 der Mai, der Juni, der Juli, 그 다음에 der August, der September, 그 다음에 der Oktober, 그 다음에 der November, 그 다음에 der Dezember 이렇게 합니다. Dezember. 자, 영어하고 독일어 단어가 같은 경우, 어원이 같은 경우 팁이 하나 있어요. 옥토버 보시면 알겠죠? 영어의 옥토버가 똑같죠? 뭐만 달라요? 중간에 C, 그러니까 C가 독일어의 카로 바뀌었죠. December 볼까요? December는 영어의 C가 December 하잖아요. 근데 C가 Z로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대체로 C가 카 내지는 Z로 바뀌는 이런 정도 차이밖에 안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죠. 사실은 독일어가 더 옛날 형태이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해 맞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토버, 노벰버, 데셈버까지 이렇게 봤고, 이젠 옥토버 페스트가 뭔지 아시겠죠? 옥토버 페스트가 바로 10월 축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더슐릭이라고 되어 있고, 니더슐락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니더슐락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복수형이 바로 니더슐레게입니다. 니더슐레게 이렇게 쓰는데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우라고 하죠. 강수뿐만 아니라 강수 뭐라고 하죠? 강수량, 강우량? 눈이든 비든 다 합친 걸 강우량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der Regen, 비라든가 der Schnee, 눈이라든가 der Hagel, 우박이라든가 der Shower, 이런 샤워는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샤워는 이게 이걸 정확하게 우리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샤워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der 샤워를 뭐라고 해야 될까? 보통 레겐 샤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샤워를. 그쵸. 레겐 샤워라고 쓰니까. 근데 맞네. 예. 보통은 그냥 샤워라고 해서 레겐 샤워라고 쓰는데 우리말로 치면 소나기가 맞나요? 우리말로 소나기가 맞네. 예, 소나기. 예. 이렇게 부슬비 내지는 소나기를 샤워. 근데 보통 쓸 때는 이 앞에는 레겐하고 합쳐가지고 레겐 샤워라고 씁니다. 레겐 샤워. 그냥 샤워라고 잘 안 쓰고 보통 레겐 샤워라고 쓰는데 요거 레겐 샤워 이렇게. 그렇게 쓰는 것들, 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눈이라든가 비라든가 우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남성 명사다. 그리고 명사의 끝에 링하고 끝나는 거, 예를 들면 슈메털링이라든가 레링이라고 한다든가. 이거 슈메털링 옛날에 혹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영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뭐 독일어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독일어를 맨 마지막에 넣고 발음이 되게 억세다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쓰는 펜 있죠.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스틸로 해놓고 영어로 펜 해놓고 그다음에 쭉 한 다음에 독일어 가가지고 쿠겔슈라이버 이런 식으로 읽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버터플라이 파랄란가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슈메털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에 나오는 슈메털링.
슈메틀링, 레링. 어쨌든 끝에 링하고 끝나는 단어들은 전부 명사더라. 자, 단어들을 각각 찾아보세요. 제가 좀 전에 슈메틀링은 힌트를 드렸어요. 예를 잘 들어보셨으면 단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끝에 ish로 끝나는 이거 두 개 다 그러니까 ICH죠. 이체하로 끝나든 이개로 끝나는 발음은 동일해요. 그래서 발음은 태피시가 되는 거고 이것도 호니시 전부 다 이제 ish로 끝나는 태피시, 호니시. 이것도 호니시는 잘 읽어보시면 영어의 뜻하고 생각해 보시면 감이 오실 수도 있어요. 단어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네이버에 다 나와요. 그리고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인데 끝에 an이 없는 경우, 이거는 맨 마지막 거는 제가 동사의 명사어를 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들, 위에 있던 거 전부 다 뜻 지금 혹시나 기억 안 나시면 다 찾아 놓으시고 슈메탈링, 레링, 테피시, 호니시 4개 단어 꼭 찾아 놓으시고, 호니시하고 슈메털링은 아마 힌트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 명사들 아까 위에 건 했지만 숫자를 가지고 명사로 쓸 때 한 개, 두 개, die eins 숫자 1 그래 die eins 그러면 숫자 2는 die zwei, die drei. 설마 기억 안 나시나요? 숫자 0부터 10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숫자 기억하시죠? 가능하신 거죠? 자, 숫자 0이 뭐죠? 시작 숫자 0이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숫자 3은 3, 4, 5, 6, 7, 8, 9, 10. 다 기억하시는 거죠? 쓸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보면 0,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 그 다음에 숫자 11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까지 했고 21, 22, 23, 24, 25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그리고 숫자 100은 100 혹은 100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숫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사인데 끝에 웅 하고 끝나는 게 예를 들면 엔동이라고 하는 단어라든가 엔동 이런 식으로 웅 하고 끝나는 거는 여성 명사다. 슈플라드 이런 것도 있고 엔슈울디공이네. 엔슈울디공 그것도 여성이네. 웅 하고 끝나는 건 어쨌든 여성 명사. 샤프트로 끝나는 거 이것도 여성 명사다. 그래서 만샤프트라든가 프로인샤프트라든가. 만샤프트는 남성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 뭐 독일어 아시는 분이 그거 없나요? Deutsche Fußballmannschaft라고 모르시나요? Deutsche Fußballmannschaft 독일 축구연맹. 그 흰색 티에 까만색 가운데 그 독수리 원형 안에 그 독수리 그려져 있고 거기에 Deutsche Fußballmannschaft라고 써 있어요. 독일 축구연맹이라고. 이제 그거 보시면 Mannschaft라고 되어 있는데 이 shaft로 끝난 단어는 여성 명사다라는 거고, 이온으로 끝나는 것도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discussion, discussion 그게 영어 뭐와 똑같아요? discussion 똑같죠? discussion이 뭐예요? 논의하는 거, 토론하는 거잖아요. 논의, 토의, discussion, 토론. 독일어는 discussion이라고 있습니다. discussion 생긴 대로 외우면 되잖아요. discussion 이거 이온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 명사. 이거 미션 아니에요. 미시온 이것도 이온으로 끝났죠? 여성 명사. discussion, 미시온 이렇게. 그 다음에 하이트나 카이트로 끝나는 것도 여성 명사. 예를 들면 Freiheit 여기서 하이트로 끝났죠? Freiheit. 그 다음에 Helligkeit 이것도 카이트로 끝났죠? 그러니까 여성 명사. Freiheit, Helligkeit 이것도 여성 명사. 지금 일부러 뜻을 다 그거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뜻을 다 지금 하나하나 읊으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4개 위에 있던 이 슈메털링 거부터 시작해서 요거 4개 정도 알아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여유가 사실 다 찾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유가 되시면 여기 있는 것들도 싹 다 찾아 놓으시고
사전에 안 나와요.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혹시 안 나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답글로 다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tate로 끝나는 단어, tate, 예를 들면 identitate. 영어에 ty로 끝나는 거 있죠. identity 이런 거, identity 이런 거 똑같. identity라고 쓰는 거. 그게 끝에 ty 대신에 tate로 끝나는 거예요. 대신 읽을 때는 identity가 아니고 identitate 하고 있습니다. identitate. identitate. 근데 영어하고 잘 생각해보세요. 영어에서 identity 어떻게 읽어요? identity 했죠. identity. identity. 어떻게 읽든 간에. 근데 독일어는 identitate 하고 뒤가 길어지면 identitate. 그 다음에 이건 뭘 것 같아요? 딱 봐도 quality죠. quality. 근데 quality라고 그러죠. quality. 근데 독일어는 쿠하고 우가 같이 있죠. 이거 어떻게 읽죠? 쿠 어떻게 읽죠? 크브 하고 있는 크브 했잖아요. 크브. 그래서 크벨레라는 단어 했을 텐데 초창기에 크브 발음 연습할 때. 그래서 얘는 kvalitet 하고 있습니다. kvalitet. 역시나 tate에서 길어지는 발음이죠. kvalitet 이렇게 kvalitet 그쪽에다 강세 찍어서 kvalitet quality죠. qualitet. 그 다음 거는 quantity죠. quantity. 어떻게 발음하나요? quantitate 이렇게 읽습니다. quantitate und quantität 이렇게. quality하고 quantity죠. 이렇게 qualitate, identitate, quantität 이런 식으로 tate가 들어가는 건 여성 명사이면서 동시에 발음 강세도 후반부에 나오게 된다. 이런 거고. 혹시 이건 뭐 잠깐 다른 얘기인데 알파벳권 언어 특히나 영어나 독일어 중에서 Q하고 U, 쿠하고 우하고 두 개가 따로 있는 경우가 없어요. Q와 U, 쿠와 우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잘 보세요. queen, queen, Q-U-E-E-N이죠. queen, 퀴즈볼, quiz, Q-U-I-Z죠. quiz 붙어있죠. quality, quantity, 뭐 그걸 이제 quality냐 quantity냐 영어 마찬가지 독일어도 마찬가지예요. 붙어있어요. 반드시. 정상적으로 그 언어적으로 올바르게 형성된 단어라면 Q와 U가 반드시 붙어있어요. 쿡앤쇼 이런 거 할 때 쿡 할 때 Q-O-K 이거는 임의로 만든 단어니까 그런 단어 말고 쿡TV 할 때 그런 식의 그 임의로 만든 단어 말고 정상적으로 그 언어적으로 형성된 단어들 보면 Q와 U는 반드시 같이 다닙니다. 이게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쿠로 시작한 단어는 반드시 일단 쿠 다음 우를 쓰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따로 있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혹시 따로 있는 걸 발견하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일반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직하고 이카로 끝나는 단어도 무직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무직 여성 명사더라. 그 다음에 중성 명사인 경우 Buchstaben 이게 이제 알파벳이라는 얘기인데 철자 Buchstaben 철자 das A, das B, das C 이런 식으로 A, B, C, D 해가지고 가는 거 das A, das B, das C 이런 식으로. 설마 지금 12강째인데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으시는 분 없죠? 혹시 모르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다 따라 읽으신 거죠? 다 할 수 있으신 거죠?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인데 라인 혹은 힌하고 끝나는 단어도 중성이더라. 이거는 프라우에서 나온 단어로 프로일라인이라서 프로일라인 그런데 이 단어를 쓰질 않아요. 더 이상 이 단어는 없어졌습니다. 그냥 이게 없었던 말은 좀 그렇긴 한데 프로일라인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소녀 이런 느낌이에요.
여자애들 가리킬 때 우리가 혹은 남자애들 가리킬 때 우리가 소년, 소녀하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프라우에 대해서 프로일라인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써요. 더 이상 쓰는 일이 없어요. 그냥 프라우를 앞에다가 예를 들면 영 하고 붙여서 융의 프라우라고 한다든가 다른 식의 표현들. 매체는 있는데 정말 그게 소년, 소녀를 가리킬 때는 매체는 어린애, 여자인. 근데 프로일라인은 우리 치면 예를 들면 일종의 아가씨 뭐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안 써요. 프로일라인. 근데 어쨌든 명사, 형성 구조상 라인하고 끝나는 것들은 중성 명사더라. 그래서 매첸 이것도 중성 명사더라. 하고 끝나는 단어는 어원이 라틴어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 그래서 das Museum 했죠. 했죠. 무세움. 이것도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쿠아리움을 하는 거. 그것도 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중성 명사다. 그런데 으로 끝나는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얘네 복수형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das Museum이죠. das Museum. 그런데 얘네는 복수형을 만드는 게 또 독특합니다. das Museum. 복수형이니까 일단 관사를 뭘로 붙여요? die 하면 돼요. die 해놓고 무제엔이에요. 무제엔. 희한하죠? 무세움에 대해서 다른 형태를 바꾸는 게 무제엔이에요. 무제엔. 을 떼고 엔을 붙여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독일어 단어의 특징입니다. 무세움, 무제엔 이런 식으로. 컨서바토리움이라는 단어가 컨서바토리움, 컨서바토리엔 이런 식으로 으로 끝나는 것들은 엔으로 복수형 만들더라. 그냥 요거는 그렇다. 이건 으로 끝난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지금은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멘트로 끝나는 단어는 중성입니다. 예를 들면 das Experiment. experiment 똑같죠? experiment 또 중성이고 마로 끝나는 거 테마, 드라마 이런 것도 다 중성. 테마, 드라마. 테마 영어로 뭐죠? 영어로 theme이에요. theme. 테마는 독일어예요. 독일어. das 테마는 독일어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어떻게 읽어요? theme 하면 theme. 테마라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테마는 건 독일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das 테마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들 이런 건데 일단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걸 설명하려면 또 이제 부가적으로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영어에서 온 단어, 영어에서 온 동사에다 ing 붙인 게 예를 들면 이거 티밍 아니야.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거 트레이닝. 타이밍 뭐예요? 우리가 아는 타이밍. 그리고 이거 트레이닝.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멀리 가면 추리닝하고 있죠. 저거를 갖다가 추리닝. 그 추리닝 옷 뭐 이런 거 추리닝복 하죠. 그래서 트레이닝복이죠. 트레이닝복. 운동할 때 입는 거, 가볍게 입는 거 그런 의미로서 시작한 건데 추리닝 하게 된 거죠. 어쨌든 트레이닝 이거 영어에서 온다잖아요. 타이밍 ing 붙여가지고 영어 동사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중성으로 das Timing, das Training 하고 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형용사와 의미 변화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오늘 12강 동안에 우리가 한번 둘러보고 배울 내용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일단 찾아놓으시는 거랑 근데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안 짚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 단어 설명하는 건 일도 아닌데 제가 이제 실제로 과외도 많이 썼고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번 단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뜻을 불러주기 시작하니까 안 찾아요. 밑도 끝도 없이 다 불러달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러면 사실은 자기 게 안 돼요. 안 늘어요. 사전을 찾아보라는 게 제가 사실은 사전 찾아가지고 그냥 단어 뜻 땡수 끝 이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예를 들면 남성, 여성, 중성, 성이 무엇인지도 보고 얘는 복수형이 어떻게 되는구나도 한 점 살펴보고 얘는 발음을 이렇게 하네, 얘는 이런 뜻도 있네, 이런 여러가지 전반의 것들을 살펴보라는 의미로 찾아보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단어 뜻 찾아가지고 베껴쓰고 끝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베꼈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받아 쓰는 거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인 게 영어를 한 20년간 배워놓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자기 손으로 한 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 뭐예요? 긋기만 한다니까요. 밑줄만 열심히 그거 받아 적기만 해.
그러니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노트만 채우고 열심히 꾸미기는 했는데 정작 내가 찾아보고 내 손으로 내가 씹고 뜯고 맛보고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외국어는 내가 공부한 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사전 찾아볼 때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나마도 네이버 사전이 뭐 이렇게 전자식 사전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책으로 된 거, 종이로 된 걸 찾아보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독일어는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일단 네이버에서 독한 사전을 보시고 이제 하시라는 건데, 이제 영어를 공부하든 다른 외국어 공부할 때는 반드시 종이로 된 사전이 훨씬 더 좋다는 거 하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영어 과외하고 이제 애들하고 수업할 때도 많이 느꼈는데, 전자사전이 빠를 것 같죠? 전혀 빠르지 않아요. 종이사전 제가 보통 한 10cm 이상 두께 되는 굉장히 큰 걸 쓰거든요. 영영사전으로 그나마도. 근데 애들이 찾으면 그거 키보드 누르고 있는 사이에 제가 이미 펼치고 끝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사전에 제가 일정 이상 계속 찾아보면서 익숙해지면 종이로 찾는 게 그냥 몇 번만 펼치면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예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용도 더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독한 사전을 보시고 전자사전을 쓰시되 네이버를 통해서 어디서든. 근데 앞으로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어를 공부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한 개의 언어만 있는 거, 예를 들면 영영사전 혹은 독독사전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감을 다 활용하는, 손발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공부할 때 이제 그거를 좀 활용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에 12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11강, 12강 복습 철저히 하시고 여기 있는 단어들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특징들을 보시면서 이 단어는 성이 뭐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자주 놀러와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나 공감 버튼 눌러주시면 블로그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